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책의 239쪽입니다. 이제 설계도 사업시행계획 쪽이죠. 1번 문제, 도시정비법, 임대주택 공급과 괄호 안에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율과 숫자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보면 있고 먼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해설부터 보시죠. 해설에 동그라미 3번 취지 생략하고요. 그 아래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집을 지어서 B에게 팔죠. 일반적인 경우 B가 콘크리트만 사요? 대지지분도 사요? 대지지분도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을 바르는데 부담이 크다고요. 오른쪽이요. C와 D. D는 뭐만 사는 거예요? 콘크리트만 사는 거죠. 땅은 어떻게 하고요? C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만 사는 거니까 집을 바르는데 돈이 아주 적게 들죠. 서울 강남에 집이 30억, 50억 어찌고 한다는데 1억이면 30평짜리 내 집이요. 내 집이요. 30평짜리요. 평당 건축비 3,300만 원, 330만 원. 10평이면 3평이면 그러니까 1,000만 원. 30평이면 1억. 1억짜리 내 집이죠. 그러니까 D는 C의 땅을 빌렸습니다. C의 입장에서 보면 C는 토지를 임대, 빌려주는 조건으로 분양, 그러니까 끊어서 파는 거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다음 쪽 와서요. 240쪽에 제일 위에 해설표가 있죠. 첫째 줄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첫 번째 칸에 국민주택 규모 찌그만 집,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찌그만 집이 더 많아야죠.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임대주택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숫자는 나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재개발, 찌그만 집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 민간임대 합쳐서 임대주택이 어느 물량 들어가면 됩니다. 네 번째 칸 재건축은 찌그만 집이 좀 더 비율이 작겠죠. 그리고 재건축, 거기에는 임대 물량이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 다시 앞으로 보시면 239쪽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무슨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 둘째 줄에 임대주택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밖에 없는데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잖아요. 따라서 재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을 하는 면적 이하 토지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 규정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쪽이요. 2번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죠. 정비사업이 뭐다? 계획 3개가 있다. 두 번째 계획은 설계도다.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계획이나 세 번째 계획 사항 아니면 상식적으로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없는 뭔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고 있냐? 그거는 아닌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가격 환지계획 아시고 환권계획 관리처분계획 아시고 아는 거죠. 관건이 뭐예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 그게 환권의 핵심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은 여기에 신장로 어떻게 되고 초등학교 뭘 집어넣고 중학교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몇 평짜리 몇 채 만든다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누구누구한테 어디를 줄 건지 그건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읽을 거 없이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3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보호, 지원,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이 틀렸는데요. 공짜 문제죠. 동그라미 4번의 둘째 줄 끝에 재결신청. 재결신청. 토지보상법에서 어찌고 저찌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험공법에 나오는 재결신청, 4번 재결신청 다 언제 안에만 하면 돼요.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50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 동그라미 4번 그냥 다 틀렸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사업 시행 계획인가 사업 인정 고시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동그라미 5번도 이제 아시는 거죠.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이쪽 설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목록 발표했으면 목록도 발표할 필요가 없다. 토지보상법에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 역시 4번 나오는 거죠. 목록이 발표됐으면 목록이 발표될 때 목록도 발표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로 의제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틀린 거 4번이죠. 동그라미 1, 2, 3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문제요. 241종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는데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법령이 정해진 회답 촉구 기간이 지나면 동그라미 5번 넷째 줄에 매도 청구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매도 청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시죠. 여기 이제 차라리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림에 사람 수까지 붙여서 가도록 하죠. 여기에 정비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재건축 매도 청구이죠. 강제 매수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매수는 수용,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이지만 긴급한 경우, 그때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니까 수용, 재건축은 민법적 보죠. 긴급한 경우가 아닌 재건축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도 청구로 강제 매수하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 당시 100명 있습니다. 어디 지금 재건축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100명이 있고, 조합형 세이니까 4분의 3 이상, 75명 이상, 80명이라고 치죠. 조합은 80명, 조합은 아닌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설계도가 정해졌습니다. 설계도에서 기존이 100명이 아파트 주인인데 100채를 짓겠다, 지어라, 그럴 리는 없죠. 설계도에서 120채 짓는다고 정해졌다고 치죠. 근데 그러면 뭐로 가야 돼요? 감정평가하고 분양신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합원들이 니네들 우리 사업하는데 찬성 안 하고 있었지? 잘 걸렸어.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너희들 싹 나가. 나쁜 조합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제 이분들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80명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참한 사람 몇 명이 있어요? 20명이 있죠. 20명에게 자 이제 그러니까 당신들이 걱정하고 여차저차 해서 참석 안 하고 그러고 있었지만 우리들의 아무튼 여러들한 노력으로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나왔고 이제 곧 분양신청 갑니다. 분양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드릴 테니까 참여들 하실 분들은 참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은 80명이고 지금 20명이 참여하지 않은 거잖아요. 20명이 참여할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 이제 2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난 참여할란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또 5명은 내가 개똥이 네가 조합장 너랑 같은 하늘을 두고 사나봐라. 나는 끝끝내 불참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0명 중에 어느 5명이요. 얘기가 없어요. 옛날 노래 대답 없는 너. 그러면 대답 없는 너는 그러니까 참여예요? 불참이에요? 지금 불참이었잖아요. 불참인데 기회를 줬는데 참여 대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불참이 되죠. 그러면 초정적 기회 줘서 이제 90명이 된 거죠. 그러면 이 10명은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걸 이제 뺏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청구, 강제 매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 사람 수로 따져보면 날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날짜가 어떻게 되고요? 30일. 대답할 수 있는 기간 60일. 그다음에 그러니까 60일 안에 매도 청구. 그다음에 2월이죠. 30일. 여기는 이제 2월이요. 2월. 30일과 2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도 이제 비슷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서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촉구하고 그다음에 2월로 가는 게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 매도 청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경과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문제 와서 동그라미 5번 법령에 정해진 회답 촉구 기간 2월 안에 대답을 하라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어찌고저찌고 조합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 소유자, 건축물 토지만 소유한 자 등에게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 2년요? 말이 안 되죠. 2월입니다. 2월이고. 그렇고요. 뭐 동그라미 5번에 둘째 줄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 소유자, 이제 5명. 이 사람도 불참으로 본다. 10명이 되죠. 그리고 셋째 줄 가운데 부분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재건축은 애당초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하나만 갖고 있으면 참여할 수 없죠. 그 사람 거 매도 청구한다가 됩니다. 30일에 2월과 2월. 집합건물법, 민사특별법에 있죠. 집합건물법에서는 지체 없이 2월, 2월로 가고 있습니다. 242조요. 그러니까 사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다. 설계도가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죠. 그 다음에 분양시정 절차를 거칩니다. 뭐 비슷한 그림이지만 그림을 다리 그리도록 하죠. 전체 100명 있습니다. 100명이 있고 설계도에서 120채 짓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모델하우스라도 보여주고 그러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짓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분양 사업 시행계획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제 곧 분양 신청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근데 모델하우스 짓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20일 안에 이제 분양 신청 받습니다.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다음에 혹시 통지 못 받은 사람이 있을지만 모르니까 신문 광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 이제 꽃 걸어놓고 등등등 해서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신청 받는 기간을 며칠로 하고요. 30일 플러스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막판에 분양신청 몰리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분양신청 기간은 이렇게 정합니다. 예전에 지금 처음에 100명이죠. 재개발로 가자고요. 재개발, 강제가입 100명. 그 중에 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120개 중에 80개 우선 조합하는 게 빼고 남은 거 40개를 일반 분양하겠죠. 120개 중에 조합원에게 80개 빼준다. 이 80개를 뭐라고 하고요? 분양 설계라고 합니다. 전체 120개 중에 80개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돈 줘서 내보내야죠. 그런데 매수할 때 뭐가 원칙이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제 매수에 수용과 매도 청구가 있는 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에 협의 매수해야 되고요. 90일 안에 협의해서 매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조합에서 가격을 제시했죠. 그러면 그것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협의 매수가 된 겁니다. 조합에서 가격을 제시했는데 택도 없지. 그 가격은 안 되지. 그러니까 곤란하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강제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며칠 안에 강제 매수요. 60일 안에 강제 매수입니다. 근데 뭐 생각 밖으로 이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흐름들은 아셔야죠. 관리처분계획 곧 보겠습니다만 같이 보면서 가시죠. 관리처분계획이요. 환지계획에서 보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7번이요. 종전에 A, B, C가 어디 갖고 있다. 그들에게 새 토지건축물 A, B, C 각각에게 어디 주겠다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계획인 겁니다. A, B, C 등이 어디 갖고 있다.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고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101번, 123번, 135번 등등등 갖고 있었고 1, 2, 3, 4, 5, 6 A에게 1블럭에 4번 땅, B에게 4블럭에 15번 땅, C에게 2블럭에 아파트 307호를 준다 등등등. 이게 관리처분계획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조합장 또 몇 개 빼먹는 거 아니야? 걱정되잖아요. 아까 조합원에게 몇 개라고요? 80개. 재개발 한 개씩 주면 80개가 뭐예요? 분양설계이죠. 그래서 80개를 주고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요? 40개.
일반 분양 등을 한다까지 하면 문제가 없죠. 다 됐습니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종전,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 다 정해놔야죠. 기타 권리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게 누구고요? 임차인, 임차권 잘 정리해놔라. 그러니까 새 분양 예정, 그러니까 분양 예정자 누구한테 어디를 줄 거고, 분양 예정 새 땅, 새 아파트 값은 얼마가 될 거다 X요. 지금 세 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세 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이 아니라 예정가, 뭐라고 하고요? 추산액인 거죠.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상황, 시간표 보시면서 시간의 흐름, 절차의 흐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조합원에게 80개 준다가 아까 뭐였고요? 분양 설계, 80개 분양 설계. 다음에 40개 일반 분양한다. 그것을 개발법에서도 사업 비용에 보탰을 게 채비지였죠. 그러니까 보류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일반 분양에서 사업 비용에 보탰을 거죠. 그러니까 보류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조합원들은 언제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남은 건 뭐고요? 토지건축물 중에서 주택을 몇 채 주냐라고 하는 것만 남는 거죠.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가세요. 그러니까 242쪽에 1번 관리처분계획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맞고요. 대지건축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서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3번 변경 그냥 12문제라고요. 동그라미 2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 그러니까 중지 폐지는 센 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변경 등 신고 X요.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 받아야 되죠. 신고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사항 가운데 대통령자는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그 변경 인가보다 좀 작은 게 뭐예요? 변경 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뒤에 거 싹 X 아래 해설이요. 첫째 줄 인가받았습니다. 4줄짜리 표에서요. 둘째 줄 변경 때 인가, 셋째 줄 중요한 변경 인가, 넷째 줄 경미한 변경은 인가보다 조금 작은 신고로 가겠죠. 동그라미 4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5일 X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이요? 120일이죠. 100명입니다. 더 집채 수는 많아야죠. 120채 짓겠다. 그로부터 며칠이요? 120일이요. 왜 120일이요? 120채니까. 120일이어서 120채요? 120채여서 120일이요? 아니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20채 120일입니다. 동그라미 5번 분양신청기한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은 이때이고요. 여기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그림의 흐름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번 들으면서 어느 분은 이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걸 들으면서 숫자에 초점이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느 분은 행정행위에 관련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행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이 가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초점을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건데, 이제 두 번, 세 번 지나면서 아시는 거죠. 또 이렇게 문제로 보셔야 아셔야 된다고요. 문제로 보셔야 아시는 거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아니라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흐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1번. 243쪽이요.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을 위한 공고에 포함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양 신청 자격 누가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 방법, 기간 및 장소. 5번 분양 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 새 아파트는 얼마쯤 할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몇 평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 했죠. 그래서 얼마니까
몇 평을 하시려면은 얼마 정도를 내셔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 아이고, 이건 좀 그래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의 첫째 줄에 분양 공고, 신문의 광고. 개똥이는 옛날에 103번 집을 갖고 있었대. 그 103번 집은 1억 2천밖에 안 된대. 소똥이는 그러니까 그 105번 땅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은 8천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런 것을 신문에 광고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걸 갖고 문제를 냈어요. 참 그런가 보다. 왜 그러냐면 사실 문제 중에 이런 문제, 대여섯 문제는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겁니다. 아래 해설에서 보시다시피요. 해설에 작은 2번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그러니까 위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사항이지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아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예,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다음 와서요. 244쪽에 3번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이 뭐예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얻어준다. 80개, 40개. 이게 관리처분계획이죠. 이상한 소련말 나중이고요. 기본적인 내용부터요. 우리말부터 해놓고 소련말 갖고 틀리지 않으니까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5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이 종전 가격, 종전에 있던 기타 권리, 그 중에 특히 기타 권리 중에 가장 약자, 억울한 사람 누구요? 임차권자, 임차인이죠. 그래서 세입자별 권리 명세 평가에 포함되고요. 동그라미 1번 분양 신청 통지를 기준으로 수립한 분양 설계 80개 언제 알아요? 통지한 날이 아니라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알 수 있죠. 80개인지 79개인지 그림만 봐도 아실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 X, 이 전체에서 딱 하나요. 외울 것 딱 하나. 가격 X. 또 절차하시면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계획 세우고 사업을 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추산액, 가격 X. 동그라미 3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조합 설립인가 이를 기준으로 한 가격. 칠판이요. 이것도 역시 아셔야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획 확정되고 감정평가해서 그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순서대로 분양청을 해가는 거라고요. 감정평가 바로 앞에 있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인 거죠. 저 앞에 있는 조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 일단 틀렸죠. 거기서 이미 틀린 거죠. 그러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은 확정된 거죠. 그 차액은 이게 틀렸으니까 차액도 사업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아무튼 전체 절차를 보시면서 그것들을 맞춰 넣는 거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렸던 거요. 짚었던 거요. 그것들이 몇 번 기억에 남으시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감이 잡혀지는 거죠. 이 글자를 외워요?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음 쪽 와서요. 245쪽 4번 문제. 사업시행자가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구청에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첫째 줄에 인가받았죠. 변경할 때. 표에 제일 아래요. 2, 4, 5쪽 제일 아래요.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인가. 경미한 변경이면 신고이죠. 그런데 신고, 문제의 둘째 줄 신고, 경미. 아닌 것은 뭐예요? 중요. 4번 문제 두 줄 다 합쳐서 뭐고요? 중요한 거 한 개는 번역 되시나요? 12문제라고요. 변경 12문제입니다. 4번 문제 둘째 줄 신고는 경미. 신고가 아닌 것은, 경미가 아닌 것은 아닌에다가 중요. 4번 문제 두 줄 다 합쳐서 뭐라고요? 중요한 거 한 개는 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로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번 재건축 매도 청구 판결에 따라 관리청구계획 변경. 판결로 변경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3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아파트 안 받겠다고요. 토지중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4번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 서류죠. 단순 조서가 서류를 얘기하고요. 단순 정정인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제가 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경미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예. 동그라미 5번 정관 사업시행계 인가 변경에 따라 앞에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것들이 바뀌어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46조경 5번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제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에서 원칙은 한 채 준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어찌고 저찌고가 있죠. 우선 짚고 가면 247쪽부터 보겠습니다. 247쪽의 해설, 제일 아래 표, 주택에 대한 거죠. 주택 공급 기준입니다. 지금 전부 6칸이죠. 첫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 주는, 10채가 갖고 있어도 한 채. 찌끔한 집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준다, 2주택. 여섯 번째 칸, 공적 주체와 근로자, 숙소, 기숙사는 10채가 갖고 있으면 10채 다 받아가야 그 공적 활동할 수 있고 경제발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재건축, 두 번째, 세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이면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바글바글 지어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투기잡자 몇 채요? 한 채. 찌그만 집 지으면 한 채 더. 세 번째 칸, 투기잡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밀 억제 권역 바글바글 지역이니까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야죠. 세 채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땅이죠. 그러니까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 93% 땅에서요. 그런데 네 번째 칸,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이면 투기잡자 한 채. 다섯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고 투기과일지구도 아니면 이제 재건축 본인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20채 갖고 있으면 20채인 거죠. 됐습니다. 다시 앞쪽 와서요. 246쪽에 5번 관리처분계획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고요. 동그란 1번이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 몇 명이요? 100명이요. 100명. 그러니까 인천에서 480명.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빈정상했죠. 그래서 25제곱미터요. 5525. 8평짜리 땅에 얼마요? 서울에서 2,800명. 2,800명이 1주택 공유한 경우 2,800채를 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채를 주는 거죠. 한 채입니다. 해설이요. 1세대 1명, 하나 이상 100채 소유하고 있으면 1주택을 주고 한 사람이 10채 갖고 있어도 한 채. 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480명, 2,800명, 2명 이상 100명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 한 채를 준다는 게 기본이죠. 됐습니다. 6번 문제요. 관리처분계획 내용으로 옳은 것은 3번이 맞고요.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같은 얘기고요. 분담 규모, 분담 시기가 포함된다는 거죠.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 건축물 그 밖에 대해서 경매 처분, 무슨 경매는 아니죠. 매수 들어가는 거죠. 협의 매수, 강제 매수 들어가는 거지. 그걸 경매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 X죠. 관리처분계획까지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거에 들어가는 거죠. 철거한 후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재건축. 1주택을 공급한다. X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이죠. 원칙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그리고 단서, 투기과일지구 등이면 한 채만 준다가 붙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재개발 공익사업 쪽 보죠. 몇 채요? 한 채만 주는 겁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틀렸죠. 247. 해설까지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8. 마지막 권리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그냥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 끝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 지적도를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정한사항을 통지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전한다고요? 고시 발표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여름은 뜨거웠네. 여름에 땀띠 날 정도로 오래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합격증 나와요? 모르죠. 시험장 갔습니다. 합격증 나와요? 모르죠. 언제요?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합격자가 되듯이 언제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발표해서 넘겨준다고요. 발표를 뭐라고 하고요? 고시요. 언제 넘어가고요? 밤 12시요. 다음날 0시인 거죠. 그리고 이 밤 12시에 뭐도 확정되고요. 청산금도 확정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도 되는 거고요. 뭐 1번 문제 해설이 있는 그림 그대로 다 옮겨 쓴 거고요. 그러니까 1번 문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공사 원래에 대한 조치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교육번 공사 끝 준공인가가 있죠. 그러면 디귿번 그러니까 대조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새 지적도를 만들고 관리처분 계획의 정한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지하고 1번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로 가는 거죠. 2번 문제요. 공사완료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이 틀렸습니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 4번이 같이 이어지는 한 세트이죠. 동그라미 3번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이제 사업이 다 끝났죠. 사업이 다 끝났는데 계속 여기다가 정비구역이라는 이름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요. 정비구역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밤 12시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말이 안 되죠. 청산금 몇 년요? 5년. 소멸시효 5년. 청산금 다 끝날 때까지 조합은 있어야 되죠. 조합은 해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4번 틀렸고 청산금 5년만 알고 계셔도 알 수 있는 문제인 거죠. 3번 문제요. 준공인가 소유권 이전 고시 내용으로 옳은 것은 4번이 맞습니다. 4번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종전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환권이 뭐예요?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 건축물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옮겨간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구수인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인가 받는 것 틀렸죠. 준공인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한테 인가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그냥 공사 끝 발표하면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료된 그러니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X 틀렸고요. 그러니까 전체검사, 부분검사, 건축법, 주택법에서 마르고 닳도록 아시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준공인가에다가 전체검사 어디 써져 있을 겁니다. 해설이요. 네,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해설이고요. 전체검사,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셋째 줄 부분검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와서 3번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으로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선 그것이 가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표시는 하시고요. OX 정도는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 중에 모든 내용을 다 해설로 써놨는데 다 읽지는 못하거든요. 한 번 정도 해설은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해설 중에 아까 막 무식하게 뭐 무슨,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이런 거 한쪽에 써놓은 것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건 이제 해보시면,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문제집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준공인가 전체검사, 그 다음에 사용할 것을 허가, 사용허가, 부분검사 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고요. 3번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날에 X 나르다움
이죠. 고시안, 나르다움, 나르다움인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청산금 둘째 줄 몇 년이고요.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이죠. 10년 X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가 있습니다. 250쪽에 4번 문제요. 청산금 오른 것은 청산금 종전 가격과 확정된 새 가격 사이의 차익이 청산금이죠. 오른 것은 4번이 맞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에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세 번째 사람은 써져 있지 않지만 사람이 지금 3명이죠. 저당권자, 돈 빌려준 사람, 소유자, 돈 빌린 사람, 그 다음에 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이 청산금 가서 미리 잡아야 되잖아요.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돈 빌려줬으니까 돈 받아가라고요.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가라. 4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정관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없다 X 있다는 거죠. 첫째 줄에 불구하고 X인 거고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 밤 12시에 청산금이 확정되는데 덩어리가 클 수 있죠. 가닥은 잡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씩을 내거나 받거나 그랬으면 그러면 마지막 이때 처리해야 될 부담이 좀 줄어들죠. 해설이요. 해설의 동그라미 13 다섯째 줄에 점 그 둘째 줄 끝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시가 있는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지문요. 청산금 일시급 지급 분할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1번, 3번 해설에서 틀렸죠. 한 덩어리로 주고받는 게 원칙 끊어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징수할 수 없다. 없다. 뭐 그렇게 되나요? 청산금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장구수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없다. X요. 당연히 징수할 수 있죠. 이런 거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징수는 행정처분이라고요. 행정청만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가 직접 징수할 수는 없고 시장구수에게 징수를 위탁, 부탁하는 겁니다. 대신 걷어주고 그러니까 수수료 몇 퍼센트 뗀다고요? 해설의 제일 밑에서 둘째 줄 4% 뛴다.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더 비싸요. 다음 쪽 와서요. 251쪽에 6장 기타 사항입니다. 뭐 1번 문제.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냥 가죠. 넷째 줄. 그러니까 에게 위탁하여 시장이 50억 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교부해야 될 금액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 첫 세 줄을 자세히 읽겠지만 지금 바로 앞에 문제, 그러니까 그 앞에 문제 이어지는 거니까 읽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분히 잘 읽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자고요. 그럼 50억 징수했고요. 4% 뛴다고요. 그러니까 50억 곱하기 0.04가 얼마가 되고요? 3번 2억 원이죠. 2번 문제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공인중개사법에서 차라리 등록의 의의를 더 많이 보시죠. 등록, 일정한 요건 되면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등록이 뭐예요? 관청에서 눈에 불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 지금 한 잘못이면 영업정지, 업무정지. 큰 잘못이면 등록 취소 말소.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등록 취소 말소 해야 된다가 있다고요. 그렇게 가고 있고 그 가닥이면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큰 잘못 뭐 이것저것 있겠습니다만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대여 이런 건 큰 잘못이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시정비법 보셨어요. 도시정비법 6문제 3가지 사업의 특성에서 2문제 조합에서 2문제 기타 내용 이러더라는 것들이 양이 많죠. 공부해야 될 양은 엄청 많은데 범위를 아무튼 줄여서 보시자고요. 계속 기본수와 문제집을 같이 토막토막 병행해 가시는 게 공부에 효율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